마스크 쓰니까 제가 데모하시는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써야 돼. 이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또 이런 날이 뭐 저희 죽을 때까지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이게 더 특별히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김창욱이라는 그 검색어를 치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결혼했나요? 그리고 이혼했나요? 이게 정말 많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10살이 되니까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제가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10살 딸에게 이제 아빠가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사랑해 땡 아니에요. 네? 생각하고 말해요. 제가 최근에 알아냈어요. 숙제하고 놀아. 이거 지금 아이 있는 분들만 좀 아실 거예요. 예? 뭐 애가 아이패드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뭐 텔레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숙제했어? 아니면 숙제하고 놀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화두 같은 말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제가 보기에 숙제가 있거든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 인생에 숙제가 있구나.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안에 그 숙제가 있는 사람은 지금 그걸 딱 감지했을 거예요. 내 얘기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야 할 것 같은 저만의 제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보세요. 그런 분. 지금 손 안 들고 뻗팅기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 없어. 나 뭐 잘 살았어. 뭐 이런 사람. 아니면은 아예 본인이 숙제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정말 숙제를 다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놀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숙제가 있다는 거를 예전에 몰랐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간섭하는 집안 있죠.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은요, 어떤 때는 편안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뭘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엄마 아빠가 이제 글도 모르시고 귀 안 들리니까 그런 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간섭을 못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뭐 공부를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게 언제 문제화가 됐냐면요. 제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니까 문제가 화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혼이 싫고 결혼이 힘든 이유 중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혼자 살면 보고 싶지 않는 내 모습을 안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내가 있어요. 그 결혼 안 하면 그냥 연애만 하고 살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면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인정하기 싫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무의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았을 때 수용성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만나기 전에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 친구들 사이에도 인기 있고, 나 되게 좋은 피드백 받고 살았는데 너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참 뭐처럼 돼요? 네? 험한 말들 나오기 시작하네요. 험한 지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마스크 안에서 얘기해서 잘 못 들었는데, 예? 엿 같다. 야, 이게 먹는 건데, 먹고 좋고 맛있는 건데 참 엿 같다.
그래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여시라든지 뭐 지랄이라든지 뭐 거지 같다든지. 예? 자, 그게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숙제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숙제 안에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도 아니에요. 나 나름 열심히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세상에 조금만하게 나 일하면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숙제가 오래 안 하니까 이게 문제화된 거죠.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와의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농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그게 시간 지났다고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어른이 돼서는 누군가가 싸울 때 그냥 우리가 딱 이렇게 필터로 딱 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씨 뭐 또 지랄이야. 진짜 집안 분위기 약간네 진짜. 그냥 이러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해버리면 돼요. 근데 애는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서적으로도 없고 지식으로도 없고 감성도 여리고 모든 게 여릴 때 우리가 그걸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이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정말 나쁜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자전과 공전 속도를 주어버리는 이 현상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광장화하지 못할 때 아주 큰 문제가 되거든요. 부모가 이혼을 했든 누군가가 장애가 있든 우리가 뭐 결손 가정이든 아니면은 뭐 폭력성이 있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공론화해서 야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보통 그 문제를 어떻게 버려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로 흙으로 덮어버려요. 문제는 이 안에 있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게 흙으로 덮고 콘크리트로 덮는다고 없어지지가 않고 다만 보이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긴 또 하나의 문제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공론화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공론화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쉬운 말로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실체를 이렇게 맞닥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거나 그게 일로 오면 난 절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냥 좋지 않아요. 이상하게 불안해요. 그리고 못돼 처먹은 사람은 야 저 뭐 오래 못 가. 사실 저는 이런 간연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자체가 그 피폭을 너무 많이 받은 아이니까 제가 무슨 뭐 이런 강연을 하고 뭐 남들에게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닌 자기가 이게 너무 심각한 애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저하고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죠. 그쵸? 실제로는 거의 처음 만난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제 얘기에 대해서 또 듣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현상을 아버지하고 단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태어나서. 요즘은 진짜 없는데 정말 유튜브 강연의 댓글에 가장 많은 것은 아까 말했듯이 1번 결혼했냐고 2번 강사님은 왜 눈이 슬퍼 보이냐예요. 강의가 너무 재미있는데 왜 눈이 슬퍼 보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무슨 의도로 쓰는 걸까? 근데 뭐 나는 상대적 존재인데 사람들이 그런 말 쓸 수 있지.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30번, 50번, 100번 들어보세요. 처음엔 화가 나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그 말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이유를 찾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뭐만 나요? 화만 나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조그마한 힘이 생겨서 마주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안 거예요. 그 슬퍼 보이는 눈빛이 있다면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아버지라는 아이의 아주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그 비어있음이에요. 공, 허. 그래서 그 숙제가 있다는 걸 알고 PD님한테 유튜브로 하자. 그리고 내가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겠다. 핸드폰으로. 선생님이 당신의 아버지는 살아생전엔 도무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70년이 됐고 귀에 신경이 다 녹았습니다. 라고 하면 빠르려고 한 거죠. 아버지 전데 이제 저희가 다시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저 살아생전에 저희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걸 하고 싶었냐면요. 두 가지인데 어쩌면 아버지하고 저와의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85이 되셨어요. 네. 건강하시고 엄마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지금. 근데 뭐 아버지가 10년을 사시겠어요? 뭐 5년을 사시겠어요? 그럼 90대. 네. 근데 저와 제 자신 그리고 저와 제 아이하고의 문제로 이게 연결되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들은 상업영화를 하는 영화 감독이 상호가 그거 영화로 하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리나요? 라는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찍었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인공아우라는 기기를 이식하시면 소리가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는 복잡해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영화를 저희가 작년에 찍고 그게 이번 주에 개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든 얘기를 드린 이유는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던, 주부를 했던, 사업을 했던, 프리랜서를 했던 뭔가 자기의 거기에서 나름 뭐 해보려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힘들어진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김창옥이라는 그 인간에 대해서 한 7, 8명이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김창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 주변인들에게.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화의 홍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요. 저에 대해서 말한 7, 8명. 아, 저렇게 나를 보는구나. 네. 정확하게 한글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렇게 나를 보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어떻게 보니? 창호가 너는 네 살아온 인생을 너를 어떻게 보니? 이 왼쪽의 사람처럼 보니? 아니면 가운데 사람처럼 보니?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보니? 아니면 너무 쑥스러워서 너를 못 보고 있니? 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너무 쑥스럽고 너무 멋쩍어서 네가 너를 못 보거나 못 돌보는 건 아니니? 그들의 시선 고맙거나 화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선은 누구 시선이에요? 내가 나에 대한 시선이에요. 사람이 언제 목숨을 놓냐면요, 남들이 나에게 비난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날 비난할 때거든요. 그때 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 아무리 칭찬해도 자기가 칭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언니 너무 예쁘다 그러면 왜 또 뭘 얻어내려고 해? 그리고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너무 멋있으시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성과나 자기가 한 살아온 자기 삶 자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 장호가 너는 너를 어떻게 바라보니? 이 7명, 8명의 인터뷰한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너에 대한 시선은 어떤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영화를 보면서 안 보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죽을 때까지 생각 못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봐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제 책 나오고 한 번도 제 책 사라고 광고를 한 적이 없거든요. 7권인가 8권 나왔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의. 왜냐면 책 사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저 최근에 알아냈어요. 저도 안 봐요 제 책을. 제가 제 책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강연도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영화는 딱 봤는데요, 그 영화는 봤는데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에게는 아마 거울이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냥 김창옥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비슷하게 산 사람이라면 저거 내 모습이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주변인 30명을 가끔은 한 번은 생각하면서 살면 좋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혹여나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제 인생 말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